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에 자리하고 있는 제주항공우주박물관입니다. 인류가 하늘을 날고 싶다는 꿈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그리스 신화의 이카로스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하늘을 날 수 있었던 것은 20세기에 들어와 항공기가 출현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날개를 움직여서 하늘을 비행하는 날갯짓 비행장치 오니소프터와 나사의 원리를 이용하여 수직으로 비행하는 헬리콥터 비행장치를 구상하였으나 신을 제외하고 날 수 있는 것은 악마나 마녀라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로 스케치만 남겼을 뿐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의 몽골피의 형제는 우연히 굴뚝에서 올라가는 연기를 보며 부력의 원리와 수소를 발견하고 그로 인해 열기구가 발전하게 됩니다. 또 하늘을 나는 배가 등장하는데요.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라는 동력 장치를 이용하여 인류는 새로운 비행 장치를 개발하게 됩니다. (18세기) 중엽의 산업혁명은 항공 분야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비행기의 아버지라 불리는 영국의 조지 케일리는 비행 이론을 정립하여 근대 항공역학을 수립하였습니다. 조지 케일리의 비행 이론은 이후 다양한 글라이더 및 동력 비행 장치가 태어나는 계기가 되어 비행 장치의 개발을 통해 인류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맹스 비행 대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비행 대회가 유럽과 미국에서 개최되면서 본격적인 비행기 시대를 맞이합니다. 비행 대회를 통해 많은 항공 기록들이 세워졌으며 특히 슈나이더컵 비행 대회를 통해 비행 기록 갱신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인디애나 주에서 태어난 라이트 형제는 아버지가 선물한 고무줄 동력 비행기를 계기로 동력 비행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동력 비행에 성공하기까지 1000번 이상의 활공 실험을 했으며 수직 꼬리 날개를 이용하여 방향을 바꾸어 활공하기도 했습니다. 1903년 12월 14일 찬바람이 부는 겨울 아침, 라이트 형제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키티 후크 해안에 있는 힐 데브레 모래 언덕에서 첫 비행 시험을 시작하였지만 실패했고 3일 뒤에 4번의 동력 비행을 실시하여 최장 59초 동안 290m를 비행하였습니다. 드디어 인류의 오랜 꿈이 라이트 형제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첫 비행에 성공한 라이트 형제는 연구를 거듭하여 플라이어 2호와 3호를 제작하고 시험 비행을 하였습니다. 1904년 엔진을 16마력으로 높인 플라이어 2호는 6개월 동안 총 80회의 비행을 했습니다. 5분 4초 동안 4.4km를 비행하는 최고 기록을 세웠으며 되돌아오는 선회 비행도 성공하였습니다. 실용기의 원조였던 플라이어 3호는 1905년 6월 첫 비행을 했습니다. 총 50회의 비행을 했으며 38분 3초 동안 39.4km라는 최고 비행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비행기가 최초로 전쟁에 등장한 것은 1911년 멕시코 혁명 때였습니다. 이후 1911년 이탈리아 터키 전쟁, 1912년의 발칸 전쟁, 1914년에 미국 멕시코 전쟁 때도 적진을 정찰하는 데 비행기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사용된 비행기는 민간용이나 스포츠용 비행기를 군사용으로 급조해 사용한 것이고 정찰이나 감시 목적 외에 다른 군사 용도로 사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전쟁 무기로 사용된 군용기가 개조되어 항공수송용으로 사용되면서 전기 항공수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런던에서 출발하여 파리에 도착하는 여객기는 에펠탑을 보고서야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10여 년간 유럽과 미국의 경쟁적인 분위기 속에서 100여 종에 가까운 비행기가 개발되면서 명실공히 항공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의 비행기는 대부분이 목재 골격에 두꺼운 천을 씌우고 버팀줄로 얽어맨 복엽기의 형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엔진은 공랭식과 수랭식 엔진이 사용되었으며 엔진의 본체에 프로펠러가 직접 연결되어 회전하는 방법을 통해 추력을 얻었습니다. 보잉 B314는 미국과 홍콩을 연결하는 차이나 클리퍼에 이어 대서양 횡단 노선에 투입하기 위하여 개발된 초대형 수상 여객기입니다. 1938년 첫 비행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였으며 1943년 미국 대통령인 루즈벨트가 사용하여 미국 대통령 전용기의 시발점이 된 비행기입니다. 2층 데크에 독립된 식당과 라운지, 침실, 허니문 스위트 등을 갖추어 호화로운 항공 여행이 가능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부 전투기들이 급강하 시 소리의 속도보다 빠른 초음속의 속도에 도달하였지만 일반적으로는 제트 엔진이 개발되고 기체와 날개가 강화되면서 초음속 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최초의 초음속 비행기는 벨렉스1입니다.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은 이전 시기의 전쟁과는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특히 이 전쟁은 항공력이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항공력의 중요성이 증명된 전쟁이기도 합니다. 비행기의 급속한 발달을 가져온 제2차 세계대전은 비행기의 활약으로 끝이 나는데요. 연합군 및 동맹군 양측은 다양한 폭격기들을 개발하여 상대편의 진영에 폭탄을 투하했으며 제공권을 갖게 된 연합군은 전쟁 후기에 뛰어난 폭격기를 개발함으로써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초창기 비행기에는 자동차 엔진처럼 휘발유를 연료로 하는 피스톤 엔진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피스톤 엔진은 실린더에서 압축된 공기와 연료의 혼합가스를 연소시켜 팽창되는 압력에 의해 피스톤을 왕복시키고 크랭크축을 이용하여 회전 운동으로 바꾸어주는 방식의 엔진을 말합니다. 왕복 기관이라고도 불리며 실린더 내에서 연료가 폭발 연소하여 힘을 얻기 때문에 내부에 열을 식히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항공용 원동기로 사용되는 제트 엔진은 공기 중의 산소를 이용하여 연료를 연소시킵니다. 그러므로 공기가 있는 대기권 내에서만 기능할 수 있고 산소를 흡입하여 배출하는 속도에 따라 추진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트 엔진으로 들어간 공기는 고온의 연소실에서 팽창된 후 좁은 분출구를 통해 빠른 속도로 배출되기 때문에 큰 추진력을 낼 수 있습니다. 터보제트 엔진은 압축기로 공기를 압축해 연소실로 넣어 분사대 연료와 혼합시킨 후 여기에서 얻어진 고온 고압 배기가스로 회전시킨 터빈의 힘을 이용하여 추진력을 얻는 엔진을 말합니다. 초음속에서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지만 초음속이 아닐 때에는 연료 소비율이 낮고 배기 소음도 커서 일반적으로 군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안창남은 1918년 일본으로 건너가 비행기 제작법과 비행 조종술을 배우고 비행사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1922년 조국을 방문한 안창남은 금강호라고 이름 붙인 복엽기로 서울 하늘에서 15분간의 고개 비행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식민지 조국의 영웅이 됩니다. 안창남이 고국 비행에서 사용한 금강호는 영국에서 만든 유포트 15형을 기본으로 여러 비행기의 부품을 조합하여 만든 비행기입니다. 금강호는 일본에서 제작된 후 분해되어 배로 인천까지 그리고 기차로 서울까지 이동하여 조립되었습니다.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에어홀에서는 한국 전쟁 당시 전투에 투입되었던 비행기부터 최근까지 대한민국 하늘을 지켰던 팬텀 전투기까지 26대의 실제 항공기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미국 노스롭사에서 개발한 F-5E 전투기는 같은 기종인 F-5A의 개량형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고화음속과 초음속에서도 조종 안정성이 우수하며 정비와 취급이 간편하고 신뢰성이 높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한국, 대만, 스위스, 스페인 등 세계 25개국에서 운영 중입니다. 일명 스톨기라 불리우며 뛰어난 단거리 이착륙 성능으로 험한 초지에서 선호되는 비행기입니다. 기체의 모든 부분에 금속 재료가 사용되어 내구성이 뛰어나 스카이지프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뛰어난 비행 능력으로 역대 항공전에서 단 한 대의 손실 없이 100대 이상을 격추시킨 20세기를 대표하는 전투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최우수 걸작 전투기로 이름을 날렸던 F-51 무스탕은 노스 아메리칸사에서 개발한 프로펠러 전투기로 1942년에 최초 비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제트 전투기 시대의 도래에 따라 1957년 6월에 퇴역하였습니다. 노스 아메리칸사에서 개발한 F-86F 세이버는 러시아의 미그-15와 마찬가지로 독일의 기술이 도입되어 만들어진 후퇴 날개기입니다. (6.25) 전쟁 당시 미 공군의 주력기로 활약하여 숙명의 맞수인 미그-15와의 대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함으로써 유엔군이 제공권을 장악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미국 노스롭사에서 개발한 F-5A는 상방 엔진의 경량 전술 전투기로 1959년에 초도 비행에서 운속 돌파를 한 비행기입니다. 우리나라는 1965년 4월에 20대를 인수하기 시작하여 1976년까지 모두 128대를 도입하였습니다. 공군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라는 수식어를 남긴 채 2005년 10월 말에 퇴역하였습니다. 미코얀 설계국에서 설계한 구소련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로 1953년 최초 비행을 하였습니다. 고성능 역격기로 제작되었으며 대지 공격 임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950년대 구소련의 주력 전투기로 활약했습니다. 1953년 미국 해군이 맥도널 더글러스사의 개발을 의뢰하여 1958년에 탄생한 F-4 전투기는 대형 쌍발기로 고성능과 다용도성을 인정받아 미 공군 및 해군을 비롯한 서방 각국에서 사용한 전투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9년 8월에 도입되어 41년간 한반도의 하늘을 지킨 후 2010년 6월에 퇴역하였습니다. 이곳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서는 다양한 체험시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비행기에 직접 올라타 인증샷을 찍을 수 있고 가상의 비행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항공 시뮬레이터 훈련을 통해 하늘에서 체험해 볼 수 없는 다양한 상황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비행기가 날기 위해
필요한 무게, 항력, 양력, 추력에 대해 간략히 알아볼 수 있는데요. 양력은 비행기를 띄우는 힘입니다. 비행기의 날개에 주로 작용하며 공기의 흐름에서 발생하는 기압의 차이로 만들어집니다. (40여) 개의 첨단 작동 모형을 통하여 비행의 원리를 체험하게 하는 교육체험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보다 쉽고 재미있게 비행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문우주관에서는 고대로부터 시작된 동서양 천문학의 역사와 우주 개발의 현장과 미래 우주시대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청동기 시대 고인돌의 덮개돌에 새겨진 별자리 홈에서부터 우리의 천문 역사는 2000년 이상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인돌 덮개돌에 그려진 별 그림은 한반도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천문 기록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통해 한민족의 천문 관측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을 살피다라는 뜻의 경주에 첨성대는 현재 남아있는 천문대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 신라 27대 선덕여왕 때 만들어졌습니다. 돌의 개수는 1년의 날짜를 따랐으며 28수 별자리와 한 달의 길이에 따라 첨성대의 층수를 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창을 기준으로 아래 위가 각 12층으로 되어 있어 1년 12개월 24절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조선 초기의 천문학은 국가 및 왕실의 우상을 정립하고 시각과 절기를 알게 하여 백성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중요시 되었습니다. 하늘을 관측하기 위한 다양한 천문기기가 제작되었습니다. 광복 이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현대 천문학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1958년에 서울대학교에 처음으로 천문기상학과가 설립되었으며 1965년에 한국천문학회 창설, 1974년에 국립천문대 발족 등을 통해 연구시설 및 인재들을 꾸준히 키워왔습니다. 현재는 7개의 대학의 천문우주학과가 설립되어 있으며 500여 명의 학자들이 대학 및 연구소에서 천문 우주 과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수의 아마추어 천문 연구가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 발사체 중에서 가장 거대한 새턴 V로켓은 아폴로 계획을 위한 발사체입니다. 총 3단의 엔진으로 구성된 액체 추진 로켓으로 연료 일부는 우주선을 지구 저궤도에 올리는 데 사용되었고, 3단의 남은 연료는 지구 저궤도에서 달로 가는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우주 개발 과정에서 소련에 뒤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인간을 달에 착륙시켰다가 무사히 귀환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웁니다. 이후 1972년까지 미국의 달 탐사 계획인 아폴로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계획은 1969년 7월 20일 16시 18분에 인류가 달에 착륙하게 되면서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1969년에 아폴로 11호의 착륙을 시작으로 1972년까지 총 6번의 달 착륙에 성공하였습니다. 6번의 비행에서 우주 비행사가 달의 안면 쪽에 착륙하여 다양한 탐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인류는 달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달의 내부 구조가 지구와 유사하다는 사실과 달의 나이가 지구와 비슷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주 공간에는 무수한 파편들이 떠돌아다닙니다. 지구로 끌려 들어온 유성체는 초속 10에서 70km의 속도로 지구 대기에 진입하면서 대기와의 마찰로 가열되기 시작되면 빛을 발하는 유성이 됩니다. 대부분의 유성체는 작아서 지상 100km 상공에서 대부분 타버리지만, 크기가 큰 것은 대기와의 마찰로 타다가 남은 잔해가 지표면까지 도달해 운석 구덩이를 만들면서 운석으로 남게 됩니다. 지상에서 350km 높이에 건설되어 우주 실험 및 관측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은 1980년대 미국이 주도한 국제우주정거장 건설 계획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후 유럽 우주국 산하 22개국과 러시아, 일본, 캐나다 등이 참여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고도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비행 중 급격한 압력 변화에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해 개발된 비행복에 입각하여 우주복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선 안과 밖에서 입는 옷이 구분되기 시작하였으며, 다양한 첨단 기술이 도입되어 우주인의 생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주식품은 섭취 공간이 무중력이라는 특성 때문에 물을 사용하는 음식물이나 액체 형태의 음식물은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식사를 하는 동안에 모든 것을 고정하도록 특수 식판을 이용합니다. 외부 은하와 우주 팽창을 발견해 우주에 대한 인식을 넓힌 천문학자 에드원 허블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허블 우주망원경은 1990년 우주 왕복선을 통해 지구 궤도에 배치되었습니다. 허블 망원경을 통해 우주의 나이와 우주의 팽창 속도 증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한의 우주 공간과 138억 년에 달하는 우주 탄생의 신비로운 전시를 보며 제주 항공 우주박물관 관람을 모두 마칩니다.